위드 코로나 전환 효과로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리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추가됐습니다. 대부분 요양병원과 목욕탕에서 도민 간 접촉으로 감염됐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생활 쓰레기와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여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리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단체 관광객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전세버스 기사와 관광 안내원을 구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4성급 호텔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90여 개 객실이 대부분 찼습니다. 개별 관광객이 줄을 이루던 지난달까지와 달리 가족 단체를 비롯해 10명 안팎 소규모 관광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중소형 세미나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2월 초까지는 아마 신제 조건이나 아마 관광 호텔은 거의 풀부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관광업계 회복 기대감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 줄었던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라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관광객은 3만 명대였지만 이달 들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4만 명대로 크게 뛰었습니다. 항공편 예약률은 90%를 넘기고 업종별 예약률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방역 패스가 확대되면서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 제주를 더 찾을 전망입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그리고 학술 대회, 그다음에 기관 단체 등 다양한 그 단체 관광객들이 입도가 이루어지면서 관광객이 일일 평균 한 4만 명을 상회하는 그 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종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미나 같은 행사와 모임이 많아지면서 호텔과 식당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초 5%대였던 전세버스 가동률도 30%대까지 올라가 오히려 버스 기사와 관광 안내원이 부족해질 정도입니다. 버스가 100대가 필요해요. 100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가이드 100명이 필요해요. 가이드 없어요. 근데 50%밖에 절충이 안 됐어요. 현지에서. 그럼 지금 어떻게 시국이 이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관광업계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제주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가 급증해 다시 침체 상황이 될 경우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제주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전국 평균 0.5%포인트보다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 기름값이 비싸 차량 유지비 지출이 늘었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 소비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추가됐습니다. 대부분 요양병원과 목욕탕에서 제주도민 간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에 의한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빠르면 이번 수요일인 오는 10일부터 추가 접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 시내 한 요양병원입니다. 현재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0명을 넘었습니다. 워낙 고령의 기존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 최근 추가된 3명의 코로나19 사망자 모두 이 요양병원 입소자들이었습니다. 확진자 5명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기도 어려워 이 병원 내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다
고령자에 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망률, 위중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증이었던 분들이라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송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목욕탕발 집단 감염도 확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사우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하루 동안 확진자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선이 공개됐던 제주시 사우나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 신규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더욱이 이달 들어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40%를 넘으면서 고령층 돌파 감염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방역당국은 우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10일쯤 추가 접종분 백신이 도착하면 곧바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도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주 중에 백신이 오게 되면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mRNA 계통으로 옵니다. 자기나 이제 화이자가 맞으신 분들은 화이자로 맞고 모더나 맞을 분은 모더나로 맞고.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됩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목욕탕에 대해서 특별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영업 제한과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김창식 교육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 의원과 공무원들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제주도에 따르면 김창식 의원이 오늘 양성 통보를 받아 동료도 의원 17명과 공무원 20명 등 모두 37명이 긴급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제주도와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 참석했고 회의 후 오찬까지 진행하면서 밀접 접촉자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김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3일부터 5일간의 동선과 접촉 대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음주운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 전역에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금요일 17건, 토요일 10건이 적발돼 일주일 전체 적발 건수의 45.8%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주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테마뉴스. 오늘은 서귀포시 인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주 인구의 73%가 제주시에 집중되면서 서귀포시 여러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근접해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받게 되는 불이익도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천지동입니다. 매일 올레시장이 유치해 관광객을 비롯해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에서 7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3,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의 정방동, 중앙동과 합쳐서야 겨우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동은 이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지동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인구 소멸 주의 단계인 0.96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0.42로 인구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방동과 중앙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각종 행정정책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의원 선거구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방, 중앙, 천지동에서 한 명의 도의원을 선출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홍동이나 동홍동과 합쳐야 합니다. 세계동의 인구를 합쳐도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인 최소 선거구 하한선 11,000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지역 정서와 생활 공간을 무시한 채 행정구역이 정리된 게 애초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방 이렇게 해서 중앙동을 빼지 않으면은 서귀동만 해도 한 15,000여 명 돼요. 해당 지역구 도의원은 또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인구 수에 좌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상주 인구와 함께 유동인구를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인구 유입치가 많이 쓰지만 그래도 주거 지역들이 이제
그렇게 녹록지 않아가지고 도시 기능을 좀 100% 좀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수에 따른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안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지난 5일 예정됐던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성문 교육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주간계획조정회의에서 예정됐던 고교 신설토론회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토론회 일정을 재협의하고 다양한 경로로 신설학교 예정 부지인 제주고의 동문회와 학부모,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교직원 노동조합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운동이 제주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 청원이 목표를 달성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수업일수 적정화 등은 교육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제주 자연체험파크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1, 2 주민들은 자연체험파크 사업은 동백동산에 심각한 환경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동복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곶자왈 공동목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주 사파리월드에서 계획이 변경된 제주 자연체험파크는 동복리 74만여 제곱미터의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생활 쓰레기와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여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몇몇 주민이 매일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며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해왔는데 마을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가정집. 다 쓴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재활용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플라스틱 용기는 배출하기 전에 무게를 재고 기록지에 꼼꼼하게 배출량을 기록합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버리는 쓰레기 양을 매번 기록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배출량을 조절토록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더 나아질 수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런 거 이렇게 수치를 자기가 기록하면서 수치를 보게 되면 눈에 확 띄잖아요. 자기가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고. 3개월 전 뜻맞는 20가구가 먼저 시작한 작은 실천이었지만 점점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나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나섰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까지 맺었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오니 입주민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처음 운동에 나선 주민들은 이달 말 3개월의 경험을 모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 가구마다 연령이나 가족 숫자가 다르고 식당 등 업종도 다양해 배출량 통계치를 분석해 쓰레기 관리 대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식당이니까 기록이 그람수가 아니고 키로수로 나오는 거예요. 버릴 때가. 키로수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배출이 되는 거더라고요.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한 말로는. 쓰레기를 줄이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선 주민들의 작은 실천이 마을 전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수렵장이 다음 달 다시 문을 엽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2년간 중단됐던 수렵장을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렵활동 중단으로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 개체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제4회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에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드론 필름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드론이 바라본 일상, 드론이 바꾸는 일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 국내 405개 작품과 해외 247개 작품이 응모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제주 드론 필름 페스티벌은 오는 25일부터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26일 밤엔 드론 300여 대가 군집 비행을 하는 드론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월동채소 드론 관측 사업이 제주에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전체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역별, 품목별 재배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월동채소 재배 면적 드론 관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드론 촬영은 내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전체 농경지 5만 4천여 헥타르, 28만 6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월동채소 재배 면적 신고 결과와 비교 검증을 통해 다음 달 초 최종 재배 면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제주 언론진흥재단 설립 근거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 지역 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 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제주 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JI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